견과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작은 크기 속에는 놀라운 영양과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이며 현대인들의 건강 간식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견과류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왜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는 주로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의미합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영양이 가득한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며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볶아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지만 영양이 농축된 견과류는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고 각 시대와 문화에서 중요한 식품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견과류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의 견과류는 독특한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견과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두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두뇌를 위한 음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변비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캐슈너트는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으로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많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체중 관리에도 유익한 견과류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카다미아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디저트에 많이 사용되며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많아 체력 회복과 피로 해소에 좋습니다. 특히 땅콩은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각기 다른 영양소와 건강상의 효능을 갖추고 있어 종류별로 다양하게 섭취하면 더 많은 건강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견과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학적 가치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된 식품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편리한 섭취입니다. 견과류는 보관이 쉽고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방에 한 줌 넣어 다니기만 해도 하루 에너지를 채우는 든든한 식품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맛과 활용도입니다. 견과류는 고소하고 풍부한 맛 덕분에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고 샐러드, 스무디, 요리,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 편리함, 맛을 모두 갖춘 견과류는 바쁜 현대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건강 간식입니다. 견과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식품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견과류는 에너지의 원천이자 귀중한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호두와 아몬드가 귀족들의 필수 식품이었습니다. 특히 호두는 신의 음식이라 불리며 두뇌를 건강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땅콩과 잣이 약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잣이 기력을 회복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졌고 중요한 의식이나 제사 음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견과류가 전쟁과 기근 시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저장성과 영양 가치 덕분에 귀중한 식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견과류는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면서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견과류가 심장 건강, 두뇌 기능,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건강한 식습관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강력한 영양의 보고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작은 한 줌 속에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채식주의자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역시 풍부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셀레늄은 에너지 생성과 면역 체계 강화를 돕습니다. 이 외에도 견과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어 체중 관리에 유익합니다. 견과류는 작은 알갱이 속에 놀라운 영양과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건강을 책임져온 견과류는 이제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견과류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견과류의 놀라운 건강 효능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영양이 가득한 식품으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들을 제공해 작은 영양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견과류가 왜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효능을 제공하는지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13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심장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하루에 호두 3개에서 4개 또는 아몬드 1줌을 챙겨 드세요. 기름진 음식을 대체해 견과류를 간식으로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두뇌 건강을 돕는 필수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호두는 그 모양이 뇌와 비슷하다고 해서 두뇌를 위한 음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2014년 미국 UCLA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섭취가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두뇌 기능 향상을 원한다면 호두와 아몬드를 함께 섭취하세요. 업무나 공부 중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기면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의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단 한 알만 먹어도 하루 셀레늄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염증 반응을 완화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브라질너트와 아몬드를 하루에 1줌 섭취해 면역력을 챙기세요. 견과류는 체중 관리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한 그룹이 체중 감량 효과를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영양 밀도가 높아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합니다. 과자를 대신해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하루 1줌의 아몬드나 피스타치오는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는 피부와 모발 건강을 돕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는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고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와 캐슈너트는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고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몬드 10알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와 모발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이는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점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와 같은 견과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섭취가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 조절과 심혈관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단한 식사에 견과류를 추가하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세요. 견과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 폴리페놀,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신체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화는 활성산소가 체내에 축적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견과류의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고 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호두, 브라질너트, 마카다미아를 골고루 섭취해 항산화 효과를 높여보세요.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 두뇌 기능 향상,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작은 크기 속에 농축된 영양소는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견과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견과류의 영양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견과류는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견과류라도 섭취 시간대에 따라 영양소의 흡수율이 달라지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은 밤새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견과류를 섭취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공복 상태에서도 소화에 부담이 적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 몸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아침에 먹으면 두뇌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아몬드에 함유된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아침에 견과류를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누구나 졸음이 쏟아지거나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오후 시간대에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에너지를 보충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점심 이후에 간식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빠르게 소화되면서 발생하는 혈당 급락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스타치오와 캐슈너트는 오후 시간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스타치오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고 캐슈너트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점심 식사 이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과자를 대신해 한 줌의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챙길 수 있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불필요한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견과류를 섭취하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는 견과류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두는 숙면을 돕는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숙면을 유도합니다. 캐슈너트와 아몬드의 풍부한 마그네슘 또한 근육 이완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켜 심신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다만 저녁 시간에 견과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취침 직전에는 소량의 견과류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호두 3알, 아몬드 5알 정도를 카페인 없는 따뜻한 허브차와 함께 섭취하면 숙면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카모마일 차, 루이보스 차, 레몬밤 차 등이 숙면을 돕는 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 3알, 아몬드 5알, 따뜻한 카모마일 차 1잔. 이 조합은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호두와 아몬드의 숙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따뜻한 차의 진정작용이 더해져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취침 직전보다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섭취의 황금 시간대는 바로 아침과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오후에는 점심 식사 이후 찾아오는 피로와 졸음을 예방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대는 공복 상태에서 견과류를 먹으면 소화 부담이 적고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오후 시간대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에 섭취하면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2시간대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인 한 줌의 견과류를 챙기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취침 직전에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면 열량이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시간대와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섭취 시간대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아침에는 에너지 보충과 두뇌 활성화를 위해, 점심 이후에는 피로 예방과 집중력 유지를 위해, 저녁에는 숙면과 회복을 돕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견과류를 섭취할 때 시간대를 고려해 섭취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견과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팁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영양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로 이어져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한 줌입니다. 한 줌을 기준으로 각 견과류의 대략적인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몬드 약 23알, 호두 약 6에서 7쪽, 캐슈너트 약 16알, 피스타치오 약 49알, 브라질너트 약 2알에서 3알. 이 양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과잉 섭취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량입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을 때는 한 줌만 덜어두고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을지 볶아서 먹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생 견과류는 열을 가하지 않아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와 같은 열에 약한 항산화 성분은 생 견과류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생견과류는 나트륨이나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볶은 견과류는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로 오래 볶으면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에 튀긴 견과류나 소금을 뿌린 제품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방법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약한 불에서 가볍게 볶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고소한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견과류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마다 함유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를 섞어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좋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아 피부 건강을 돕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많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 줌의 견과류를 섞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면 각 견과류의 장점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소개합니다. 견과류를 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리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견과류의 껍질에 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물에 불리면 피트산이 제거되어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견과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과일의 비타민이 조화를 이루어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아침 식사로 견과류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견과류와 건과일을 섞어 트레일 믹스를 만들어 보세요. 가방에 넣어 휴대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건강 간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특유의 쩐내가 나고 맛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열과 습기에 약하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산패를 방지하고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밀봉 상태로 보관하세요. 보관 상태에 따라 견과류의 맛과 영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에 주의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금과 설탕이 첨가된 제품을 피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 견과류 중에는 소금,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과 보관법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한 줌을 지키고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볶아 먹으며 다양한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견과류와 궁합이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견과류의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견과류는 그 자체로도 영양이 풍부하지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서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주거나 흡수율을 높여 더욱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와 과일의 조합은 건강 간식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궁합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반면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맞춰져 에너지 보충과 포만감 유지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바나나의 칼륨이 결합해 심혈관 건강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아몬드와 사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아몬드의 단백질과 사과의 비타민C가 만나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견과류와 과일을 함께 챙기세요. 사과를 슬라이스해 아몬드와 함께 먹거나 바나나에 호두를 곁들이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요거트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돕고 견과류의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촉진합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요거트의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몬드와 플레인 요거트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와 요거트의 칼슘이 만나 뼈 건강과 피부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호두를 요거트에 넣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요거트의 단백질과 결합해 두뇌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나 가벼운 간식으로 플레인 요거트에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넣어 드세요. 꿀이나 베리류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채소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채소의 영양소를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와 시금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K와 철분은 아몬드의 비타민 E와 만나 흡수율이 높아지며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샐러드에 피스타치오나 호두를 뿌리면 채소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결합해 피부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샐러드에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을 뿌려서 섭취하세요. 채소에 견과류를 더하면 씹는 식감과 고소한 맛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곡물은 포만감을 높이고 에너지를 오래 유지해주는 든든한 식사 조합입니다. 견과류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곡물의 탄수화물과 결합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줍니다. 대표적인 조합으로 오트밀과 아몬드를 들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아몬드의 단백질과 지방이 더해져 포만감 유지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현미밥에 호두를 섞어 먹으면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현미의 비타민 B군과 결합해 에너지 대사와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견과류를 뿌려 드세요.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한 끼가 됩니다. 견과류와 꿀은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입니다. 꿀은 자연에서 얻은 천연 당분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꿀의 당분과 견과류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호두와 꿀의 조합은 잘 알려진 건강식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꿀의 비타민, 미네랄이 결합해 두뇌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몬드와 꿀은 고소한 맛과 달콤함이 어우러져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호두와 꿀을 함께 섞어 하루에 한 스푼 정도 드세요.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견과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건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과일, 요거트, 채소, 곡물, 꿀과 같은 음식들은 견과류와 만나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제부터는 견과류를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이러한 궁합 음식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을 알아두면 더욱 건강하게 견과류를 섭취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견과류는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과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보고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견과류와 고당도 과일은 둘 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고당도 과일은 빠르게 소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 혼란이 생겨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당도 과일에는 포도, 망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견과류를 섭취하는 경우 고당도 과일과 함께 먹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당도 과일 대신 사과, 베리류와 같이 당분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부담 없이 건강한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유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피트산이라는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주요 영양소인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특히 칼슘이 풍부한 아몬드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아몬드에 있는 피트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저해해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유 대신 견과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면 영양소 충돌 없이 건강한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육류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어 소화불량, 위장 부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열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류 요리에 견과류를 추가하면 칼로리가 크게 늘어나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육류 대신 견과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하거나 육류 요리에는 견과류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함께 섭취해야 한다면 채소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소금이 없는 무염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 견과류에는 이미 소금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견과류를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해 고혈압, 부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무염 제품을 선택하고 간식으로 먹을 때도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기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견과류는 당분이 높은 디저트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견과류 자체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가 높은 식품입니다. 여기에 초콜릿, 케이크, 쿠키와 같은 당분이 높은 디저트와 함께 먹으면 체중 증가와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과 함께 코팅된 견과류나 견과류를 넣은 케이크는 단순히 열량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저트를 원할 때는 가당되지 않은 건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해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건포도나 말린 무화과와 함께 먹으면 건강한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조합 요약하자면 고당도 과일은 소화 부담과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피트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육류는 소화 불량과 열량 과다 섭취의 원인이 됩니다. 짠 음식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디저트는 혈당 급등과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이 조합들은 건강에 이로운 견과류의 장점을 반감시키거나 해롭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당도 과일, 우유, 짠 음식, 당분이 많은 디저트 등과의 잘못된 조합을 피하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소화불량, 체중 증가,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견과류는 영양 밀도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호두 6에서 7쪽, 아몬드 약 23알, 캐슈너트 약 16알, 피스타치오 약 49알, 브라질너트 2알. 한 줌에 해당하는 견과류의 양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양은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열량 과다 섭취를 방지하는 적정량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을 미리 덜어서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땅콩, 호두, 아몬드 등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증상이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 처음에는 소량만 섭취하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피부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섭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화되고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특유의 쩐내가 나고 맛이 떫으며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폐 용기 사용으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산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환경이 가장 좋으며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장기 보관 시 냉동 보관하면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먹으면 됩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맛이 나쁘고 영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풍 환자는 견과류에 포함된 퓨린 성분은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두나 캐슈너트처럼 퓨린이 많은 견과류는 피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칼륨과 인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의 식이섬유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된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설탕을 첨가한 견과류는 열량이 높고 나트륨 과다 섭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이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초콜릿 코팅된 견과류는 당분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견과류는 불필요한 지방이 추가되어 열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견과류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염, 무가당의 자연 상태인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는 단단하고 크기가 작아 어린아이들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아이들은 씹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째로 먹다가 목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과류를 잘게 부수거나 가루 형태로 만들어 먹입니다. 스무디, 죽 요거트 등 음식에 첨가해 섭취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에게 견과류를 줄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리하에 섭취하도록 해야 하며 작은 크기로 가공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과다 섭취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을 기준으로 섭취하고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 특정 질환, 어린이의 질식 위험을 고려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견과류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양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레시피를 기대해 주세요. 견과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 간식이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통해 견과류의 고소한 풍미와 영양소를 한껏 살려보세요. 이번 내용에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견과류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고 싶을 때 견과류 에너지바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견과류를 활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등 다양한 견과류 1컵, 건포도, 말린 크랜베리 등 건과일 2분의 1컵, 오트밀 1컵, 꿀 또는 메이플 시럽 3큰술, 피넛버터 또는 아몬드 버터 2큰술. 견과류와 오트밀을 약불에서 살짝 볶아 고소한 향을 냅니다. 꿀과 피넛버터를 약한 불에서 녹여 부드럽게 만듭니다. 볼에 볶은 견과류, 오트밀, 건과일을 넣고 녹인 꿀과 피넛버터를 부어 잘 섞습니다. 섞은 재료를 유산지를 깐 트레이에 평평하게 펴줍니다. 냉장고에 2~3시간 정도 넣어 굳힌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견과류 에너지바는 휴대하기 간편해 바쁜 아침, 운동 후 간식, 출출한 오후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설탕이나 첨가물 없이 만들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샐러드와도 잘 어울립니다.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 피로 회복, 피부 건강,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 한 줌, 아보카도 2분의 1개, 방울토마토 6개에서 8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 4분의 1컵,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 신선한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볼에 담습니다. 아보카도와 방울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채소 위에 올립니다. 견과류는 칼로 대충 다지거나 통째로 사용해 샐러드 위에 뿌립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꿀, 소금, 후추를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드레싱을 샐러드에 뿌리고 가볍게 섞어 완성합니다. 견과류가 샐러드의 고소한 풍미와 씹는 재미를 더해주고 드레싱의 건강한 지방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다이어트 식단이나 가벼운 한 끼 식사로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료를 찾는다면 견과류 바나나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과 견과류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바나나 1개, 아몬드 5에서 6알 또는 호두 3쪽, 플레인 요거트 1컵, 우유 또는 두유 반컵, 꿀 1작은술, 얼음 약간. 바나나를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믹서기에 넣습니다. 견과류와 플레인 요거트, 우유를 함께 넣어줍니다. 얼음을 추가해 시원하게 만들고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약간 넣습니다.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견과류 바나나 스무디는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운동 전후에 에너지를 보충하기에도 좋은 메뉴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면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더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 채소 샐러드, 바나나 스무디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영양을 가득 담은 레시피입니다. 이제부터 견과류를 단순한 간식이 아닌 일상의 건강한 요리 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균형 잡힌 영양과 활력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견과류는 그 작은 알갱이 속에 놀라운 영양과 건강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가득 담아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 두뇌 기능 강화, 면역력 증진, 체중 관리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을 지키고 잘못된 섭취 방법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을 기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섞어 먹으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또한 견과류는 신선하게 보관해야 그 영양소와 풍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거나 냉장고, 냉동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보관과 섭취 방법을 지키면 견과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견과류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 궁합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견과류를 일상에 꾸준히 활용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적당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에너지를 보충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에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는 작은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견과류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셨다면 이제 직접 실천해 보세요.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올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또 다른 건강식품의 숨겨진 비밀과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며 더욱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만나요.